약혼해지 손해배상 청구 그 전제인 약혼이 성립되려면. 안녕하세요,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결혼의 전 단계인 약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약혼의 법률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인 당사자가 장래에 서로 혼인하겠다는 내용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그 실질은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예전에는 약혼식이라는 것을 별도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약혼식을 안 하는 부부들이 더 많은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준비를 한참 진행하다가 파혼하는 커플들이 많아지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저에게 문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약혼 관계가 성립되려면 어느 정도의 상황이 되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만 있으면 바로 성립을 합니다. 결혼하겠다는 얘기를 하면 성립한다는 거죠. 형식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양가 가족들 간의 상견례가 있거나 또는 예물을 교환했거나 결혼식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식장, 신혼여행 등을 예약한 사정 등은 약혼의 성립을 인정할 중요한 사정입니다. 조금 더 다양한 사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혼이 성립하는 경우의 사례들인데요. 첫 번째, 혼인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한 뒤 곧바로 예물을 구입하고 함께 거주할 집을 계약했고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 날짜를 확정한 뒤 동거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혼식을 겸한 피로연을 열었던 경우 당연히 약혼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사례, 양가 부모와의 상견례는 없었어요. 결혼 약속을 주변 친구들에게 알리고 결혼식장을 예약했으며 주변 친지들에게 나누어줄 청첩장을 만드는 등 통상적으로 결혼을 약속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즉 상견례가 없었어도 결혼식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면 네, 그렇습니다. 약혼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남자는 술집 종업원으로 만난 여자가 아이를 임신해서 여자의 부모를 찾아가서 당분간 여자를 돌보아 주시면 앞으로 여자랑 혼인하고 여자의 부모를 모시고 살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자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즉 술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만난 관계에서도 진지한 결혼 의사를 밝혔고 아이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최소한 약혼의 성립은 있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남자랑 여자가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언급하는 여자에게 이의 제기 없이 교제를 계속해서 여자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여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한 후 결혼을 전제로 양가 부모에게 알린 사안, 정식의 상견례 등의 절차는 없었어도 임신을 했었고 결혼을 전제로 양가의 의사 전달이 된 경우는 그렇습니다. 약혼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사안입니다. 결혼정보업체라는 곳을 통해서 만나 서로 교제를 시작했고 임신을 준비해서 임신에 이르기도 했는데요. 예식장 예약을 알아보거나 웨딩 촬영을 하고자 했고 신혼살림을 차릴 집을 준비한 사안이었는데요. 요즘 결혼정보업체를 통한 결혼 성립이 많은데요. 업체를 통한 교제는 진지한 결혼 의사가 전제됨이 더 확실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식장 예약이나 집을 마련하는 등의 결혼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행위들이 있으면 바로 약혼이 성립된다고 판례는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약혼이 성립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한 판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와 여자가 서로 교제를 했는데 여자의 엄마가 잠정적으로 예식장을 일방적으로 예약하고 양가 부모들이 모두 참석하는 상견례 형식의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 직후에 예약을 취소하라는 여자의 아버지의 말에 여자의 엄마가 남자와 남자 엄마한테 결혼식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통보를 했던 사안에서는 남자와 여자 또는 양가 부모 사이에 장차 혼인을 체결하겠다라는 확정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상견례 등이 있었지만 바로 그 직후에 결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전달했기 때문에 약혼의 성립 자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 다른 약혼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인데요. 남자랑 여자가 교제를 하는데 여자가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부모를 비롯한 여자의 가족과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결혼 준비를 한 반면 여자는 남자의 부모를 비롯한 남자의 가족을 전혀 만나지 못했고 남자로부터 남자의 가족의 연락처도 받지 못해서 양가 상견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임신 사실을 안 후 남자가 아이의 출산 여부 및 혼인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남자와 극심한 갈등을
곤란을 겪다가 상당 기간 연락을 끊었고, 여자는 임신 중절 수술을 한 뒤 남자와의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다가 헤어지게 된 사안에서는 약혼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약혼의 성립 여부로 고민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약혼이 성립을 인정하는지 구체적인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약혼이 성립이 돼야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들에 대해서 상대 측에게 책임을 묻고 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생 가장 설레고 행복해야 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돈 쓰고 에너지 쓰고 상처를 입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혼을 바라지 않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결혼 준비 과정의 트러블로 상담을 오는 분들을 보면 특히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하신 후 대응 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에서는 약혼이 성립했다면 약혼을 해소하는 경우에 예물, 혼수 등의 반환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